남은 시간 일요일도 있고 그러니까 개론 지문집 있잖아요. 한번 강의 아직 진도가 안 나가도 한번 쭉 한번 보면서 한번 해보면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자요 31번요. 조문 문제죠. 조문이요. 물권법이요. 조문 문제요. 31번부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번요. 유치권이죠. 1번 타인의 물건이죠. 물건이나 유가증권.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이렇게 됐죠.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 줄고 변제기에 있는 때는 변제받을 때까지 줄고요. 그것을 불가분성이라고 그래요.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면요. 원래 이러면 어떻게 되죠? 원래 물건이라는 것은 뭐죠? 물건은 누가요? 사람이요. 뭐를요? 물건을요? 뭐 할 수 있다? 지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유치권에 뭐가 있죠? 유치권에는 뭐가 있어요? 유치권은요,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유가증권이요. 물건이 아니죠, 이것은. 유가증권은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질권이죠. 질권은요,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요. 피담보 채권에 대해서 권리질권이요. 권리질권. 이건 권리질권이요. 여러분 혹시 그 저당권에서 보면, 아니, 부동산 등기법에서 보면 권리질권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저당권에 대해서 부기등기로 질권을 설정하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권리질권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저당권이죠. 저당권은요, 지상권하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이요. 지상권하고 전세권 위에 저당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물건은 물건이다 되는데 물건이 아닌 경우에도 물건의 객체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뭐죠? 여기서는 유가증권이죠. 이번 유치할 권리는 그 점유가 불법행위여 줄고요. 점유가 불법행위요. 이건 적용되지 않죠? 그러니까 점유가 불법행위라는 것은 불법 점유란 말이죠. 불법 점유일 때 안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뭐다? 유치권이에요. 두 번째요. 주위 토지 통행권이에요. 주위 토지 통행권이요. 세 번째는요. 통행 지역권이에요. 통행 지역권 이렇게 세 가지. 3번은요.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것을 불가분성이라고 해요. 유치물 전부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4번은요. 유치권자는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유치물을 경매동물하며 경매는 할 수 있는데요. 거기다가 환가를 위한 경매요. 환가를 위한 경매요. 우선 변제할 때 우선 그러면 안 돼요. 우선 변제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유치권은 뭐가 없어요? 우물추가 없죠? 그래서 우선 변제권, 물상대위성이 없죠. 우선 변제권과 물상대위가 없죠. 그래서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그래야지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 안 돼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지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이때 경매는 어떤 경매다? 환가가 뭐죠? 봐봐요. 환가가 뭐냐? 이 건물 있죠? 내가 이 건물을 수리했는데 1,000만 원이 났는데 돈을 안 줘. 그러면 유치권자가 이 건물을 경매를 해. 경매하면 여기서 얼마가 나오냐? 5,000만 원이 나오죠. 그러니까 물건을 돈으로 바꿨다 이 말이죠. 환가, 가치로 바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겨서 돈으로 만들어서 그 돈에서 내가 1,000만 원 받아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환가를 위한 경매다 이렇게요. 5번 줄과 정당한 이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유치권은 감정이나 평가. 그래서 유치물로 직접 변제 충당해서 줄과 법원의 청구.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 이것을 뭐라 한다? 간이 변제 충당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여러분요 4번하고 5번을 묶으면은 우리가 이제 유치권은요 돈을 받기 위해서는 유치권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매해야 된다. OX, X란 말이죠. 뭐를 할 수도 있다? 간이 변제 충당을 할 수도 있다. 간이 변제 충당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32번은요.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 수치 줄고요. 그래서 유치권자는 줄고요. 과실 수치, 이것을 과실 수치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자는 과실 수치할 권리가 있죠.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 거기 줄고요. 먼저 채권의 변제 충당 그래서 우선 충당권이라고 해요.
우선 충당권 이렇게 충당할 수 있다. 그런데요, 과실이 금전이 아니면 뭐를 해야 돼요? 경멸해야 돼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2번요, 유치권자는 줄곧 채무자의 승낙 없이도 틀렸어.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돼. 승낙 없이는 유치물의 사용 줄 것이고 대여 줄 것이고 담보 제공 줄 것이고 담보 제공할 수 없다. 승낙 없이 담보 제공할 수 없다. 알겠죠? 승낙 없이도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승낙 없이는 사용, 대여, 담보 제공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됐죠? 그런데 보존 줄거 보존을 위한 필요한 사용이죠. 채무자의 승낙이 없어도 할 수 있다. 없어도 보존에 가는 것은 승낙이 없어도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냥 보존을 위한 사용이 아니고 어떤 사용이다? 일반적인 사용. 그 다음에 대여, 담보 제공은 승낙 없이 하면 어떻게 된다?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해. 알겠죠? 여기서 여러분요, 그 다음에 끝에 승낙 없이 대여 쓰고 옆줄 긋고 승낙 없이 대여하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승낙 없이 대여 옆줄 긋고 옆줄 긋었어요? 그럼요, 뭐죠? 그것은 차임, 월세죠? 차임은 부당 이득으로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돼. 차임은 부당 이득으로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번이죠.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줄곧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유치권이 있어도 소멸시효는 뭐가 된다? 진행한다 이 말이죠. 진행한다. 4번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뭐라고? 제공하고 상당한 담보를 뭐라고? 제공하고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에 뭐를 청구한다? 소멸을 청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말 수 있다? 소멸을 청구해. 그래서 여러분요, 채무자가 누구냐? 채무자는 대부분 채무자가 누구죠? 유치권 설정자죠. 그래서 유치권 설정자가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청구 앞에 무슨 말이 있죠? 소멸 있죠? 소멸 청구 줄고 소멸 동그라미 소멸 동그라미 거기다 형성권 X. 형성권이 아니에요. 형성권이 아니라고. 뭐다? 청구권이다. 유일하게 딱 하나.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그 다음에 또 상당한 담보를 정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죠. 청구할 수 있다 되면 끝에다가 옆줄 긋고 뭐라 쓰냐? 유치권자의 권리 X. 이것은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니에요. 우리 시험에 나왔어. 다음 중에서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닌 것은 이런 봐봐. 다른 담보를 정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해 달라잖아요. 그럼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니고 유치권자가 자기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나요? 알죠?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니고 채무자 또는 누구의 권리이다? 설정자의 권리이다 이 말이죠. 자, 5번은요.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하면 소멸 동그라미. 점유의 상실로 소멸하죠. 채무자에게 직접 점유. 옆줄 긋고 유치권 소멸해요. 알겠죠? 이것을 물어본다. 채무자에게 직접 점유시킨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그것을 점유를 상실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또 밑에다 또 하나 써봐. 전 저희 나가서 앞에 있는 사람이죠? 전 점유자를 대위해서 유치권 행사 된다 안 된다? 전 점유자를 대위해서 유치권 행사 안 돼. 왜요? 전 점유자 말은 지금 현재는 점유한다 안 한다? 그것을 점유상실이라고. 점유상실. 알겠죠? 종전 점유자 안 돼. 전 점유자 안 돼. 매도인을 대위해서 돼 안 돼? 안 돼. 알겠죠? 안 돼. 그래서 정답 있고요. 그 다음에 33번은요. 틀린 것은 이랬죠? 1번. 33번부터 저당권이죠.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 줄 것이고 물상보증인이에요. 채무자 또는 제3자 물상보증인이 점유를 이전하지 않냐고 줄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요. 저당권은요.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죠? 그러니까요. 채무자나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해 주지 않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점유를 이전하지 않냐고 저당권자는 점유 X 이 말이죠. 이걸 우리말로 한다. 저당권자는 점유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옆줄 긋고 반환 청구권 X. 그래서 저당권자하고 지역권자는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반환 청구가 안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즉 채무자나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는다. 이 말은 채무자나 제3자, 물상보증인이죠. 제3자가 물상보증인이 점유한다 이 말이죠. 결국 저당권자는 점유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당권자는 반환 청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란 말이에요.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죠. 부동산 줄거. 그래서 원칙적으로 동산에는 저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동산 또는 준부동산이죠.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 있죠. 다른 채권자보다. 다른 채권자. 왜요? 채권하고 물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 물권이 언제나 우선하죠. 그러니까 저당권이 우선 변제다. 2번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 정하고 줄고요. 최고액만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내 보류 줄고 채무의 확정을 장내 보류 이퀄 불확정 채권이다 이 말이죠. 채무의 최고액만 정해 불확정 채권이죠. 확정을 장내 보류하죠. 이것을 우리 뭐라 한다 이것을. 여기까지를 근저당권이라고 그래요. 근저당권. 그러니까 우리는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만 정하죠. 근데 그 채권 최고액이요. 채권 최고액이 확정이다 불확정이다? 불확정. 왜? 최고액만 정하고 그랬잖아요. 최고만 정하고 얼마인지 모른다. 그러면 불확정이죠. 채무의 확정을 장내 보류죠. 확정 동그라미 확정 그다 써요. 근저당권자가 경매 청구. 근저당권자가 경매 청구. 옆쪽 없고 언제 확정된다? 경매 청구 시. 경매 청구 시 확정. 근저당권자가 경매 청구하죠? 그러면 경매 청구 시 확정돼. 굳이 이제 더 안 써도 되겠죠. 빚이 복잡하니까. 봐요. 후순위가 경매를 청구하면 선순위는 언제? 경락대금 완납 시. 이해됐죠? 그거.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한번 경매를 신청했다가 그러면 경매를 신청하면 피담보 채권 확정이 되죠? 경매를 취하했다 하더라도 번복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세 가지가 바로 확정을 장래에 보류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 경우 확정될 때까지 채무 소멸 줄거 봐. 채무 소멸은 맨 끝에 근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그랬죠? 채무 소멸 그다 써. 부종성 완화. 그러니까 채무가 소멸해도 저당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은 채무가 소멸해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다. 그 다음에 써요. 그 다음에 이전은 뭐냐? 채무의 이전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거 혹시 기억나요? 이 말. 이거요. 우리가요 피담보 채권의 확정 전에 채무 일부를 양도하거나 또는요 일부를 변제한다. 채무 일부를 변제하거나 양도해도 근저당권을 이전한다 안 한다. 근저당권은 이전된다 안 된다. 이전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알겠죠? 왜? 확정되기 전에는 돈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알겠죠? 그래서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변제됐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이전되지 않는다.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면 확정될 때까지 그러면 확정전이다 이 말이잖아요. 확정 전에 채무가 이전돼도 이 말이죠. 채무의 소멸이나 또는 이전이니까 채무가 이전돼도 저당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저당권이 이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확정 전에는 채무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변제해도 저당권은 이전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3번 근저당권의 경우 줄거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별도로 등기 X. 이자에 대해서 별도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왜? 최고액 중에 포함된 걸로 보니까. 4번 저당권의 이력은 법률의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 행위에 줄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은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거기 답니다 써. 두 개 정도 썼어야 돼. 첫 번째 등기 여부 불문 플러스 등기 여부를 불문하고 플러스 저당권 설정 전후 불문. 등기 여부를 불문하고 저당권 설정 전후 불문 플러스 경매 목록에 있든 없든 경매 목록에 있든 없든 어디에 미친다?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알겠죠? 그럼 저당권은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언제랑 아니에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등기가 있는지 없는지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그 다음에 또 뭐다? 경매 목록에 있든 없든. 알겠죠?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단 말은 뭐 할 수 있다? 경락을 받을 수 있다. 5번은요.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과실에 미친다 줄거 봐. 틀렸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당권의 효력은 가장 중요한 게 압류가 있어노. 압류가. 저당권의 효력은 압류가 있어야 돼. 압류. 왜? 아까 우리 저당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점유하지 않죠. 그러니까 과실 수취를 못해. 저당권은. 언제 저당권은 과실을 미치냐?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하기 위해서 압류해야 돼. 압류. 압류가 있은 후에 수취할 과실,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치는 것이에요. 알죠? 그러니까 과실, 원래 저당권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어. 그런데 언제 과실 수취권이 있다? 압류 후 그 말이 중요해. 그 다음에 34번은요.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그 다음에 원본 이행기를 경과한 후 1년분에 대한 손해배상, 저당권 실행 비용을 담보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줄거. 이행기를 경과한 1년분에 대한 손해배상 줄거. 거기다가 채무자는 전부 책임. 채무자는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져. 옆줄 긋고 후순위 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1년. 후순위 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1년 이렇게. 자, 2번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가 없다. 저당권 줄 것이고 종된, 채권 줄 것이고 주된,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하고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3번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없는 사유 줄고, 저당권 설정자 줄고, 책임 없는 사유 줄고, 없는 틀렸어. 책임 있는. 없는 틀렸어. 책임 있는 사유로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 줄고, 현저히 감소. 그럼요, 맨 끝에 뭐 할 수 있다? 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 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를 뭐라고 한다? 담보물 보충 청구권. 담보물 보충 청구권 이렇게. 담보물 보충 청구권 이렇게. 여러분 그 옆에 하얀 데다 뭐라 쓰냐? 채무자가 담보 제공 X 점 찍고 파산. 그 다음에 담보물 멸실 옆줄 긋고 담보물 멸실. 왜냐하면 담보물 멸실에선 멸실하거나 해소하거나 감소인데 너무 기니까. 알겠죠? 그 정도 하면 되죠. 담보물 멸실했죠? 옆줄 긋고 기한의 이익 상실. 기한의 이익 상실 이퀄 즉시 변제 청구. 즉시 변제 청구권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3번에 담보물 보충 청구권하고 즉시 변제 청구권하고 다르다 이 말이죠. 알겠죠? 담보물 보충 청구권에 뭐가 중요하냐? 설정자는요 채무자고 물상 보증인을 설정자라고 그래요. 알겠죠? 설정자가 책임 있는 그 말이 중요해. 책임 없는 그러면 안 돼. 책임 있는 사이로 현저히 감소시켜야 돼. 그랬을 때는 담보를 보충을 하고 그래. 그런데 채무자는 물상 보증인 빠지죠. 채무자가 담보 제공을 하지 않거나 파산 선고를 받거나 담보물을 멸실해서 감소한다. 그럴 때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해. 기한의 이익 상실하면 당장 돈을 갚아라. 그것을 뭐라 한다? 즉시 변제 청구권이다. 그래서 그럼요 혹시 이거 기억나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죠.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죠. 담보물 보충 청구권 이렇게 돼 있죠. 이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 이런 뭐라죠? 이렇게요. 담보물 보충을 청구하면 즉시 변제 청구. 즉시 변제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청구 행사할 수 없죠. 보충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죠. 왜요? 보충을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여러분요 즉시 변제를 청구했는데 즉시 변제 청구했는데 손해가 있죠.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이렇게. 이 말은 뭐냐? 담보물 보충을 청구하면 즉시 변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담보물 보충을 청구하지 않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즉시 변제를 청구하고 손해가 있으면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이것을 즉시 변제 청구를 기한이익 상실이죠.
기한액 상실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정지조건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기한이 도래한다. 하나는 형성권자, 일정한 사유가 있다.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추정한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형성권자하고 정지조건부하고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민법 총칙에서 조건 기한할 때 기한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4번은요, 저당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저당 물음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다. 5번은요,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 뭐라고요?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 거기까지 줄고, 저당권이 있는데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이걸 뭐라고 한다? 제3취득자.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줄고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 청구 이렇게. 이것을 제3취득자다 이렇게. 자, 35번의 1번은요.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 줄고요.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줄었죠? 첫 번째 맨 끝에 건물을 축조한 때 이걸 우리 뭐라고 얘기해? 일괄 경매 청구라고 얘기해. 일괄 경매 청구 이렇게. 그래서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해서 뭘 한다? 경매를 청구. 중요한 것은 토지에다 저당을 왔기 때문에요. 건물에 매각되기 위해서는 우선 변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번이요. 건물의 경매 대가에서도 우선 변제 OX X 틀렸죠? 건물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2번 틀렸죠? 3번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다.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다. 이 말은 경매가 되기 전에는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똑같았는데 저당물의 경매가 임의경매죠. 임의경매로 달라졌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366조 법정지상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366조 법정지상권이에요. 알겠죠? 우리가 법정지상권 할 때 어떻게 하죠?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다음에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달라져야 되죠. 근데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 한다?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이 말은 반대로 해석하면 경매가 되기 전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똑같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달라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법정지상권이다 이렇게. 자, 4번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알았죠? 제3취득자 누구죠? 제3취득자는 누구를 제3취득자라고 그래요? 아까 말했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죠?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해서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비용상환청권이죠. 여러분 우리가 경매대금에서 제1번이 뭐죠? 저당권 실행비용. 2번이요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권. 3번이요 최우선 변제권이죠. 그래서 여기서 비용상환청권,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할 때는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뭐 다음에? 저당권 실행비용 다음에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2번은요.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재산. 뭐라고? 저당물이란 말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물건, 부동산이죠. 이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누구를 얘기한다? 제3취득자. 알겠죠? 제3취득자도 뭐가 될 수 있다? 경매인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경매인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마지막 36번이요. 1번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동일한 채권 줄고요. 수개의 부동산 줄고요.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이렇게 됐죠? 그래서 거기다 수개의 부동산에다 뭐라 쓰냐? 수개의 저당권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럼요 공동저당은 한 개의 저당권이 아니고 몇 개의 저당권이다? 수개의 저당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개의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뭐라 한다? 공동저당이라고 얘기해요. 공동저당. 그 부동산의 경매가를 줄고 동시에 배당할 때 동시동그라미 배당도움이 동시 배당이죠. 그러면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줄고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줄고서 거기까지 이퀄 안분액을 정한 안분액 안분액이다. 안분액을 정하죠. 자, 옆쪽으로 뭐라 쓰냐?
후순위 권리자가 있든지 없든지, 후순위 권리자가 있든지 없든지 이 말이죠.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가 있든지 없든지 안분액을 정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가 있든지 없든지 이렇게. 자, 2번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 대가를 먼저 배당 줄고 일부의 경매 대가를 먼저 배당 거기서 뭐라 쓰냐, 그것을 이시배당 이퀄 순차 배당이라고 써. 어떤 사람도 이시배당 또는 순차적으로 한다 이 말이죠. 차례대로 한다 이 말이죠. 순차 배당 이렇게요. 이시배당 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의 비례 줄고, 거기 틀렸어.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의 비례하는 것은 동시배당일 때. 알겠죠? 거기다 써. 뭐죠? 먼저 배당하는 경우는 그 대가에서, 경매 대가죠? 그 대가에서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다. 채권 전부를 변제. 그럼 봐봐요. 우리가 3개의 부동산이 있는데 A라는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죠? 그럼 그 경매 대가에서 먼저 전액을 배당받아. 알겠죠? 그래서 그 대가에서 채권 전액을 변제받아. 그래서 이게 바로 동시배당하고 순차배당하고 차이점이에요. 동시배당은 채권액의 비례, 후순위가 있든 없든, 순차배당은요, 먼저 경매가 되죠? 그럼 먼저 경매된 것에서 일단 돈을 다 받아. 부족하면 또 다른 것도 경매해. 거기서 또 돈 받고, 이렇게. 알겠죠? 순차배당. 그 다음에 3번은요, 이시배당의 경우에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동시배당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줄고요, 선순위자를 대위해서 저당권 행사. 뭐 이것은요, 한 번도 틀린 적이 나온 적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이시배당의 경우는 한 번도 틀린, 지금 3번 지문은 우리가요, 지금은 뭐 설명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나중에 이제 저당권한테 한번 얘기할 거예요. 일단은 한 번도 이 지문은요, 이게 법조문인데 틀린 지문으로 어디를 비틀 데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맞는 것이다. 이렇게. 4번은요,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 완성 기타의 사유로 소멸 줄고, 채권이 소멸하죠? 채권이 뭐죠? 주된 권리죠? 그러면요, 써요. 저당권도 소멸한다 줄 것이고,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이렇게.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이 말이에요.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이게 바로 뭐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용익물권이죠. 용익물권 전속기한이 만료가 되죠. 그럼 말소 등기 없이 용익물권은 당연히 소멸하죠. 담보물권은요, 피담보 채권 소멸하죠. 그럼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해. 똑같아요. 알겠죠? 187조 법률의 규정. 5번은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 무슨 말이죠? 우리가 지상권 위에,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 이 말은 지상권 위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한 자, 이 말이죠.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소멸하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왜요?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는데 지상권을 없애버리면 되겠어요? 알았죠? 그래서 소멸할 때는 저당권자의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나와 있는 것이에요. 여기까지가 여러분요, 물권법이에요. 이제 전부 다예요. 알겠죠? 우리가 이제 민법 총칙의 뭐죠? 법조문하고요, 이제 물권법 다 봤기 때문에요. 다음에요. 여러분 그 화요일 날 있죠? 화요일 날 아까 보니까 화요일 날 강의가요, 보통 오전 강의가 한 3시쯤 끝나기 때문에요. 시험 보면 4시. 화요일 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시간이라도요. 채권법 있죠? 채권법은요, 다음 주에요. 화요일이나 목요일 하면 채권법은 다 끝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법조문을, 이게 법조문인데 그냥 혼자 보면 그러니까요, 문제를 가지고 한번 집에서 쭉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냥 혼자 그냥 보는 것도 중요한데 양이 얼마 안 되니까 법조문이니까 그냥 MP3 같은 걸 해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시시때때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법조문이 전부가 다 뭐냐면 법조문을 해석하는 것이 민법이거든요. 이 내용 내가 이제 내용을 얘기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다 판례 내용이고 그러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법하고요, 특별법은요 계속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